네,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이제 일주일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궁금한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조금 들썩거린다는데 소장님, 어떻게 시세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선거 진행 과정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예. 현장에서 이제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많이 회수를 하고 호가를 실제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압구정이라던가 뭐 목동이라던가 잠실이나 대치처럼 뭔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실제로 됐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곳에서는 당장 지금 팔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물건 회수하고 가격들을 호가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부 최근 한 달 이내 실거래된 신고 사례 중에서 뭐 예.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종전보다 좀 오른 사례들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시세의 상승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변동률에서도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오른 걸로 나타나고 오늘 있습니다. 막 발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통계인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서울이 주간 0.07% 오른 걸로 나타나서 예. 전주 0.05%에 비해서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커진 건데 전반적으로 막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강남권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수치상 조금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송파, 뭐 강남, 서초, 네, 맞습니다. 양천, 재건축, 노원 양천, 뭐 이런 목동 지역이죠. 있는데 여튼 좀 안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들썩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계속 이 흐름이 어떻게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네. 한두 주 상간에는 호가든 변동률이든 조금 들썩이는 양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창훈 교수님 이러면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좀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주간 단위 시세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그렇게 뭐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건 사실은 아니죠. 뭐 기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예.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시장의 어떤 그 큰 흐름은 아닌데 어쨌든 몇 개의 실거래가 사례들이 특히 뭐 현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뭐 80억에 압구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팔렸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보들은 뭐 사람들이 좀 뭐랄까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그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뭐 60몇 억에서 80억으로 올랐는데 시세 변동폭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네. 평균적인 수준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이 부동산원에서 주간 시세 지수도 발표가 됐지만 예. 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지난 3월에 이제 잠정 지수이긴 하지만 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오랜만에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3월에 실거래가는 예, 잠정 지수가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한 달 전 가격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2월 달 그 이사 대책이 발표된 2월 달의 지수는 굉장히 그 전보다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여태까지 읽었던 그런 시장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어떤 공급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대책이 갖고 있는 효과가 예.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뭐 사업성을 높이게 하는데 뭐 몇 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를 빨리 짓고 예.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안 오르면 사실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나친가에 대한 이슈고 예. 또 그 상승에 대한 게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죠. 예. 근데 최근 한 몇 달간 보게 되면 5년 이하 혹은 뭐 10년 미만 된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굉장히 안정된 추세였어요. 사실은. 5년 이하, 10년 미만은 재건축 뭐 이런 대상이 상관이 아니니까 아니고 거기는 안정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결정 기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역순으로 사실 그 가치가 결정되는 예. 기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섣불리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봐야죠. 네. 지금 호가로만 보면 일단 한국부동산은 그 일주일 통계가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통계가 그래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커졌다는 건 아닙니까? 일단 계속 안정행돼야 되는데 재건축 단지 위주로. 그러면 실제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진행되어 온 단지들의 주로 이제 강남일 텐데 좀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좀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뭐 조합 설립이 잘 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습니까? 압구정동 6개 구역이 지금 예.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4구역, 5구역 조합 설립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번에 2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3구역도 거의 이제 조만간 인가가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서울시 보궐선거 공약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가 도정법 기준으로 하면서 예.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이제 보유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강화하는 이제 규제를 내놓은 바가 있죠. 물론 아직 법 통과는 최종되지 예.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법이 시행 통과되기 전에 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2년 거주를 좀 피하려는 시장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압구정동이 현재 재건축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규제 완화나 민간 활성화, 정상화 이런 기대가 더해지면서 호가가 오른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규제 완화가 얼마나 이제 공약대로 현실화될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또 들썩들썩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 흐름으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이런 데 손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또 어쨌든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나 정상화가 이제 가격이 불안정한 게 결국엔 공급 문제고 공급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공약이 나온 건데 결국엔 가격이 또 불안정해진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도 좀 속도를 줄이거나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또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나 이후의 상황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세할 때는 뭐 일주일 안에 바로 뭘 할 것처럼 굉장히 그 스피드한 공급 확대를 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가격이 좀 들썩이면 지금 또 발을 빼는 듯한 느낌. 지금 종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 활성화라는 게 가져오는 시장 영향이 결국은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금의 예. 상황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또 다시 또 활성화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조심스러워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실은 뭐 35층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것만 풀 거냐 아니면 용적률도 줄 거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수익성의 증가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답안은 아직 뭐 오세훈 시장이 뱉어내진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다른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말은 계속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 주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까지는 본인이 서울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거를 먼저 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많이 이제 분석 의견들이 나왔는데 상위법이나 정부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예.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뭐 1, 2차 강화돼 있는 안전진단 절차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최근에 뭐 압구정동 재개발 지구도 그렇지만 뭐
통합 재건축을 하기로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자 이렇게 해놓고 후속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던가 뭔가 단지들의 이제 재건축 사업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예 그냥 열리지조차 않아서 뭐 인허가라던가 검토라던가 이런 게 좀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정상화하는 흐름 정도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라오는 재건축 계획이나 사업 계획 조합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뭔가 뭐 반려를 하든지 승인하든지 뭐 예. 이런 절차들은 정상화할 수 있을 거고 안전진단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완화적인 인허가라던가 속도를 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예.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있고 예. 가장 좀 첨예하게 얘기가 나왔던 게 35층 이제 35층. 일률 층고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이런 데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의회나 이런 데서는 또 발언이 층고라든가 이런 걸 풀었을 때 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적합치 않은 예. 대응이다라는 뭐 또 책임을 져야 의견들도 나오고 된다, 뭐 있다 이런 식의 보니까요. 예, 그래서 발언인데. 어떻게 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강 인접 지역의 일률적인 층고 규제는 가격 안정만으로 결정되는 건 좀 저는 맞지는 않다라고 보는 예. 편이거든요. 도시의 전체적인 이제 개발 계획상 네. 뭐 좀 다양한 도시 가치의 이제 미래를 보고 뭔가 계획이나 이런 건축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35층 일률 규제가 왜 저렇게 정해져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네. 좀 합의를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어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계획상 아니면 서울의 이제 미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이 교수님 이제 도시공학 교수님이시니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35층 일률적인 규제 폐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지 또는 완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서울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이란 큰 대도시권에서의 어떤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관점인 거죠. 도시 외곽에는 뭐 역세권이라 그래서 40층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중심 도시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 지역의 높이를 35층으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층고 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심미적인 뭐 성격도 있고 기능적인 어떤 특성들도 있거든요. 예. 모든 걸 일괄적으로 뭐 35층 이하로 규제한다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글쎄요 뭐 단조로움이라 할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강변을 가다 보면 눈에 많이 띄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시장을 하실 때 예. 이 압구정동 쪽을 사실은 한강 쪽에 도로를 통해서 막혀 있어서 뭔가 상업과 사람들의 액티비티를 담지 못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그쪽을 통해서 저쪽 도로와 한강을 연결을 시켜서 굉장히 시민들의 활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하면서 높이 지어 대신에 그중에 대지 중에 뭐 20-30%는 내놔 네, 이런 식의 오케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예. 사실은 높이 규제를 좀 허용을 하고 나면 예. 풀고 나면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그런 수단들이 많아지죠. 오히려 녹지 공간 확보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다가 그 땅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집을 짓는 네. 것보다 뭐 반만 이용하면 뭐 네. 3분의 1 정도는 공공을 위해서 기부 찬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압구정동이라는 게 반영은 돼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아까 김성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의회의 뭐 반대하는 듯한 서울시 의회의 그런 입장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상황이 지금 뭐 시장 임기도 1년 고작 1년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우리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있는데 이루어질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각각의 주장만을 계속 첨예하게 대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도 예. 정상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서 이제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재건축과 민간 사업의 적정한 이제 활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공공주도의 정비 사업지 후보지들을 계속 발표해 내면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 다 각각 뭐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서로의 이제 공조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지원이나 합의를 좀 끌어내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시장의 기대처럼 그렇게 단번에 빠르게 뭔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결정 사항이 네. 나오고 뭐 일주일 상간에 이게 뭐 계획이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이런 호가 중심의 시세나 이런 것들에 좀 신중하게 투자자분들이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공공주도 개발, 저는 얼핏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민간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쪽에서 활발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정부주도 공공개발은 강북 쪽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공공개발의 강남 쪽이 별로 없는 거죠. 현재 진행이나 후보지에. 그렇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강북이 조금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잘못된 인식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따로 논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공공과 민간이 서로 싸우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그 개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민간에서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고 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심해서 진행되기 힘든 곳은 공공이 트리거링을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뭐 강남이라든가 그 도시 중심부에 해당되는 그 고용 중심지 인근에 해당되는 부분은 민간, 좀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뭐 공공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뭐 사실은 크게 싸울 일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좀 그 변창흠 장관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된 부분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집이 못 쓰게 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변화한 질적인 양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이든 사실은 민간이든 여러 가지 뭐 규제적인 장치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안전진단이에요. 제가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란 목리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위험해서 안전진단 통과해야지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건데 그거를 안전진단이라는 이상한 장치로 통해서 이거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수용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공공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틈에 뭐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로 환수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선택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무너져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안전진단이라는 이상한 장치를 가지고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공공도 민간도 다 버려버려야 될 어떤 목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조금 의미가 있나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조만간 좀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주겠다는 게 목표라 그러면 그런 걸림돌이 되는 이상한 규제들은 사실 덜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혹시 그런 규제, 좀 걷어내야 될 규제 같은 건 또 혹시 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안전진단 같은 거 말고 또 중요한 규제 같은 건?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는 그 재건축 그 부담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중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 재건축 부담금을 통해서 공공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부담금. 장치도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사실 환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와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심 쪽에 필요한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인 목표라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불합리한 부분의 규제나 정책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이 소장님, 이 어제 발표한 도심 공공 복합 개발 뭐 13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사 대책 이후에 3월 말 그리고 바로 이제 엊그제 4월 바로 며칠 상간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연달아서 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2차 발표된 곳들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차적으로 이제 후보지 올린 곳 중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예. 13곳이 지정이 된 건데 뭐 미아 역세권이라던가 청량리역, 용도역 같은 역세권 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서 저층 주거지들이 몰려 있어서 뭐 용적률이든 아니면 인프라든 아니면 주거의 질적인 환경 문제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예. 곳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동안 뭔가 민간 자체적으로는 혹은 이제 소유주들이나 거주민들 자체의 동력으로는 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정됐던 구역이 해제돼 버리거나 뭐 이렇게 표류됐던 곳들이 많아서 이런 곳들은 사실은 좀 필요에 의해서는 예. 공공에서 지원이나 이제 뭔가 동료를 통해서 좀 사업이 가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지기는 예.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후보지는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네. 이게 이후에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10% 동의율로 예비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또 1년 내에 지지를 받아야만 예, 그다음에 다시 1년 이내에 이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최종 정비 구역이 지정되어야만 네. 사실은 이제 사업이 확정되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땅 주인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와 이런 혜택을 좀 많이 좀 줘야만 진정이 되지 않을까? 땅 주인들 뭐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결국은 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예. 동의를 해야죠. 예. 그래서 뭐 10%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아요. 이게 어떤 뭐 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그냥 인센티브를 던져준다 그래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적절한 시점에 주어져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인센티브는 던져놨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구도 속에서는 올라간 가격이 결국은 정비사의 비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인센티브를 던진다는 게 조심스러운 선택이어야 돼요. 근데 이번 공공 주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뭐 500%의 용적률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예. 사실은 주민들의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역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반대하는 주민들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차피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반대를 만들어버리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예. 우리가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생각할게. 거죠. 그래서 옛날에 뉴타운 사업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반대적인 또 주민의 갈등의 움직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국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 동네에.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막 늘어지는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게 막 아무데나 막 던지지 말고 예. 사실은 좀 돼야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딱 집어서 시작을 하는 게 이건 정부가 좀 국토부가 선택해야 될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일주일을 간 넘겼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직 뭐 어디 가서 아파트 현재 공급 상황을 지켜본다는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어느 쪽을 지금 둘러봤습니까?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강동구 쪽에 있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한 곳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뭐 어떻다라는 게 뉴스로 가겠다는 보도가 그런 곳이죠.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공약 당시에 나왔던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 유형인 모아 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모아 또 주택. 화두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아 주택이 이제 소규모 필지를 인접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합의하에 뭐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빨리 이제 뭐 소규모 아파트든 아니면 타운하우스든 이런 것들을 좀 지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제도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정비나 이런 것들도 다시 좀 관심은 모으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종전에 하던 뭐 가로주택 정비나 이런 거하고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소규모 주택도 결국에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해야 실적이 나오는 사례가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새 중에 얘기했던 이 공시지가 급상승에 대한 우려, 공시지가를 좀 뭐 동결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권한은 아닌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뭐 그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 예. 그다음에 또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의 네. 증가에 대한 부분 이라는 이제 방향성과는 사실은 좀 배치가 되는 그런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아파트가 사실은 문제인데 사실은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그 대상들은 예.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고 그 개별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아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공시 가격 결정에 대한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어떤 구도를 통해서 지자체 역할을 주는 게 과연 뭐 불가능한 거냐라고 따지면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좀 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산세를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예. 공시 가격이 그 과표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라서 재산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뭐 기준으로 해서 걷어지는 예. 세금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표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자체의 뭐 나름대로 특성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원래 어떤 공시 가격뿐만 아니라 공시 가격 조정률에 대한 부분도 뭐 지자체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으로 여유를 준다 그러면 뭐 사실은 글쎄 우리나라 너무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공시가격 상승률이나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뭐 연간 2% 이상은 안 된다, 뭐 5%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담의 증가를 컨트롤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언젠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뭐 올리는 게 답은 아닐 테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제조사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엊그제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거는 일부 지자체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따지는 거다. 전수조사 통해서 잘 우리가 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전혀 지자체에 뭐 권한을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정부 이제 책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서 지자체에서 이제 뭐 이의 제기 형식으로 잘못된 혹시 조사 내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네.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서울 서초구나 제주 등지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좀 잘못 조사가 됐다라는 예. 뭐 공식 발표를 막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정한 사례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다 각각의 대답을 내놓은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요지는 이게 뭐 실제로 지자체가 가져가도 되냐,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냐, 맞냐, 혹은 예. 가져갈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후단의 논의보다도 지금 공시가격 이제 로드맵, 인상 로드맵에 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속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장이나 이제 수요자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90% 목표로 책정돼 있는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좀 나오기도 하고 예. 물론 뭐 한 30년, 35년 이렇게 유형별로 길게 인상 로드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인상 속도를 좀 더 조정하지 않으면 너무 과도하다라는 네.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속도나 이런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누가 하는 게 더 정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실제 시장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의 어떤 뭐 변동이랄까 분산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20%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예. 실제 가격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맞추겠다 그러면 목표가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더 많아진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뭐 실거래가는 그보다 낮은 상황도 발생할 수 그럴 있고 수도 이런 있고. 지금 나오는 문제 사례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가 하느냐, 지자체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화를 정말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그건 있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시지가 현실화의 목표를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과표는 50%,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의 한 50%를 과표 수준으로 설정하는 지자체나 국가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논란거리를 줄이는 거죠. 근데 과표를 이렇게 줄이면 어차피 세금에 대한 문제니까 예. 결국은 과표를 줄이는 대신에 세율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가장 큰 목적이 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인상의 방향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 정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 없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꽁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틀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느냐 서울시가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현실화를 기본적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